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 치료를 받던 전남의 폐렴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호남 물갈이를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6월 항쟁 28주년을 맞았지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대회가 오늘 아름다운 해안가를 도는 전남 남해안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에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던 전남의 환자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을 앓고 있던 60대 남자인데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환자입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던 64살 이모 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씨는 사실상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전남에서 확인된 첫 메르스 환자입니다. 폐질환을 앓아오던 이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측은 이 씨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열이 조금 나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뭐 그런.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남도는 앞서 이 씨의 가족들에 대해 가택 격리 조치를 하는 등 마을 주민과 직장 동료 등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그동안 접촉했던 사람들 중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이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격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금 이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의료진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내과의 장희찬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발열이 계속 있었지만 환자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네. 저희가 중환자실 치료까지는 필요 없고 병실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태 불안정 상태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환자는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자는 오늘부터 그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 약제와 그리고 칼레트라라는 역시 같은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 중이고요. 그리고 네. 인터페론이라는 면역을 조절하는 3가지 약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는 치료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치료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군요. 예, 2013년부터 저희가 항바이러스 제제 중에 메르스 바이러스에 듣는 약제들을 과학자들이 선별을 해서 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르스 유행이 있을 때에 실제로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은 3가지 약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메르스 폐렴 환자들은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라도 병원 내 감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은 네. 전혀 없습니까? 환자분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을 다니셨던 분이고 네. 이번에 노출이 된 이후로 이미 보건당국에서 노출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건소 차량으로 앞뒤가 구분되고 격리가 된 보건소 차량으로 이송해 와서 저희가 이미 의심 환자로 분류해서 병원에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서 음압격리 시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병원 내에 노출은 제로입니다. 네. 이번 당시부터 응급실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음압병실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병원 내 노출은 제로입니다. 네. 의료진도 안전하지요? 네, 모든 의료진은 접촉자가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성 환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감염 우려 때문에 복지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영암군이 노인회관과 복지회관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을 벌입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모이는 교육 등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무료 급식도 중단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떤 경로당은 평소처럼 노인들이 모여 무료함을 달래지만 이웃마을 경로당은 아예 문을 걸어 잠가 주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보건당국도
당뇨병 예방 교실이나 요가 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방문 보건 사업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주 집중 관리 대상만 방문 진료를 하고 나머지 인력이라든가 시간을 지금 그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노인 대학과 노래교실 등에서 활력을 찾던 노인들에게 메르스는 질병의 불안감뿐 아니라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농어촌 복지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시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2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해놓고 진료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말썽입니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이미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5곳 외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 15곳에 추가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이 선별진료소인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만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호남 물갈이를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포함됐는데 혁신위 활동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성 기자입니다. 혁신위원으로는 우원식 의원 등 당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5명이 선임됐습니다. 관심을 끄는 쪽은 외부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서울대 조국 교수와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림대 최태욱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국 교수는 호남의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민변 광주지부장과 참여자치 20일 공동대표를 지낸 정채웅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당권 재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가 개혁안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교체하고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혁신위원 구성조차도 계파와 지역을 안배하는 걸 보면 계파 청산보다는 갈등 봉합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0일의 장정을 시작하는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6월 항쟁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은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이 한 장의 사진. 28년 전 6월 9일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고 마침내 전두환 독재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항복했습니다. 5.18 때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하나의 큰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87년 6월 항쟁 때까지 7년간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이 광주의 전국화, 5.18의 전국화. 10개, 20개의 광주는 진압 못한다, 저쪽에서.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중고교를 다닌 21살 대학생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엄청 모이고 이렇게 비껴가들 못할 정도로 앉아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또 망월동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망월동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6월 항쟁도 이제 오래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87년 6월을 기억하는 기념행사는 초라하고 망월동에 안장된 민족민주열사를 찾는 참배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광주 전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는 6월 항쟁의 뿌리는 5.18이었고 6월 항쟁의 시작지도 광주였다며 광주시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는 광주가 6월 항쟁의 진원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감과 동시에
2년 뒤에 있을 30주년 기념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백마산 그린벨트 안에 승마장 건축 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헐값 매각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광주시 감사 결과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서구청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종식 전 청장이 5년 사이 땅값이 3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가치 있는 백마산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 감사관실은 혁신도시 영향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지를 김 전 청장이 서둘러 매각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청사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추진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2012년 12월 청사부지 마련 재원이 이미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구유지 매각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유지 가격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13억여 원의 헐값 낙찰됐습니다. 또 승마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김 전 청장이 개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마장 건설 신청 서류가 접수되기도 전에 토지 형질 변경 담당 공무원은 김 전 청장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문의를 받았고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감사에서 확인한 것이죠. 세 차례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조속한 매각을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동안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주민들은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에 참가한 선수들이 오늘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스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름다운 해안 경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자전거들이 바람을 가르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이클 행렬이 거북선 대교로 지날 때면 장관을 연출합니다. 마침내 골인 지점. 뉴질랜드의 패트릭 베빈 선수가 마지막 기운을 다해 1등으로 들어옵니다. 전국을 돌며 열리고 있는 투르 드 코리아 대회 4일째 무주에서 출발해 여수까지 도착하는 200km가 넘는 5시간의 힘찬 레이스였습니다. Very, very happy to take the win here today. Been close the last couple of days, and to come away with the win today is a big win for our team. So, very happy. 국내외 200여 명이 참여해 구간별 성적과 종합 성적을 나누어 시상하는 이번 대회의 4구간까지 종합 성적에서는 한국계 호주 선수 이완 케일럽 선수가 1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시상식이 열린 여수 진모우주구에서는 대회 붐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특히 대회 구간에 여수가 포함됨으로써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에서 투르 드 코리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여수가 홍보가 되고 더욱 많은 분들이 여수를 알게 되고 찾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총 1,300km의 장기 레이스 가운데 3분의 1을 달려온 선수들은 오는 14일까지 남은 4개 도시를 경유하는 대장정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교류 활동의 하나인 제3회 달빛 스포츠 대회가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이 들어갔습니다. 양시도의 학생과 공무원 동호회 선수로 구성된 참가자 280여 명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월드컵 경기장과 무등 경기장 등에서 축구와 야구 경기를 치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 동호인 축구 선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현황 파악을 요청한 데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문상필 시 의원이 300여 수업 나눔에 참여하는 전교조 조합원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300여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메르스 질병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택시의 특성을 감안해 메르스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차량에 살균 소독 등 특별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방역뿐만 아니라 재채기주의와 차량 내부를 수시로 환기시키는 등의 메르스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광주과기원과 한양대학교가 에너지기술과 미래자동차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스트와 한양대는 에너지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그동안 쌓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실용화 사업을 만들어내고 광주 지역의 강소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